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주목해볼 만한 산업군 섹터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 주제한 주제는 OLED입니다. 오늘은 먼저 개인적으로 4분기 운용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방송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운용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용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당분간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제는 캐펙스로 보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의 핵심은 기업에서 이익 증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보는 것인데, 특히 ROE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운용 전략 3번인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의 전술 이동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현재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내년에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반도체의 경우에는 9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린 바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핵심 종목 위주로 4분기에는 분할 매수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된 OLED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OLED,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요즘에는 좀 부진하잖아요. 디스플레이 하면은, 특히나 OLED 하면은 TV 수요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TV 수요도 또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확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시황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방 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방 산업은 연간 13억대 정도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간 2억대 정도의 출하량을 기록하는 TV 산업을 들 수 있는데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OLED가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TV의 경우에는 OLED가 거의 침투되어 있지 않아서 이 TV 산업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LCD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LED 디스플레이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이러한 LCD 패널 가격과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소비 수혜로 인해서 LCD 패널 가격은 크게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이런 소비가 꺾이게 되면서 현재는 LCD 패널 가격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하는 정도의 가격 하락인데요. 과거에 이 정도 가격으로 하락하게 되면 패널 업체들은 공급량을 크게 축소하고 재고를 소진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느냐가 될 텐데요. 작년 연말 쇼핑 시즌과 달리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물류비와 패널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TV 업체들이 할인을 하게 되면서 재고를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 재고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4분기의 디스플레이 업종을 분할 매수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LCD 분야에서는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이에 반해서 OLED로의 전환이 가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 LCD 산업에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 공장에 대거 투자를 하면서 2017년부터는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후부터 패널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을 했고 한국 업체들은 OLED 쪽으로 급속도로 투자를 해왔는데요. 글로벌 OLED 점유율은 한국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20% 정도를 차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벌리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선단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 중심에는 지금 애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 지금 좋지 않은데 최악의 국면에서 약간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가운데서도 OLED 쪽을 주목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악인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 줄기 빛을 본다고 하면 OLED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시점에 OLED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LCD 패널 가격이 최악의 상황에서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IT 기기로 확장되는 OLED 침투율인데요. 네. 중심에는 애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삼성과 LG는 OLE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바이스
디바이스로 폴더블 폰과 XR 기기가 관심을 받을 텐데요. 여기 중심에도 애플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늘어나는 분야에서는 관련 수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변화에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야 워낙에 최신 폰들 좋아하시니까 뭐 거의 대부분 최신 폰 쓰시는 분들은 OLED 이 화면일 것 같은데 애플이 이쪽에서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애플이 IT 기기 OLED 탑재에서 네.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애플은 모든 IT 기기에서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차지하는 막강한 바게닝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까지 애플이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는 막강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플이 이런 IT 기기라고 하면은 현재는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채택이 되고 있는데 노트북과 태블릿에 채택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애플이 IT 기기에 OLED를 채택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겠네요. 기존 스마트폰보다는 이런 태블릿 쪽에는 5배 정도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네. 노트북은 6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소재의 사용량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텐덤 기술 적용인데요. 텐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발광 소재를 증착하는 부분을 한 번 하던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지금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텐덤 구조로서 더블 스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소재의 사용량이 2배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앞서서도 쭉 보셨듯이 아이폰이라든지 이러한 모바일 폰에서는 OLED를 최신 폰에서 탑재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 아이패드라든지 그리고 아이맥에 이 OLED를 탑재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애플이 2024년에 아이패드에 처음으로 OLED를 탑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애플은 2017년에 아이폰에 최상단 모델, 프로 모델에 처음으로 OLED를 적용한 바가 있고 2020년 하반기에 전체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OLED 산업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플이 2024년에 아이패드 한 모델에 적용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2026년이 되면 맥북에 적용을 할 것이고 2027년에는 아이패드 전체 모델에 적용하는 순서로 간다면 다시 한번 OLED 산업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를 적용할 것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 작년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에 미니 LED를 탑재를 했습니다. 네. IT용 OLED를 공급할 수는 업체가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 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은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나 BOE 같은 다른 패널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려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 미니 LED의 경우에는 OLED보다 단가가 훨씬 비싼 데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OLED의 적용은 필연적인 상황이고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네. 그러면 애플이 당초 예상하는 2024년이 차지하는 의미는 LED 디스플레이와 BOE도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IT 기기에 OLED를 채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IT 기기 이외에도 그냥 뭐 핸드셋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폴더블 폰의 보다 넓은 대중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뭐 XR 기기, 뭐 AR 기기 이런 부분에서 OLED의 채택도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폴더블과 이런 XR 기기에는 폴더블의 경우에는 OLED만으로도 만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폴더블은 현재 판매량은 생각보다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폴드4와 플립4에 대해서 원래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한 900만 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신제품 폴드의 경우에도 한 1,000만 대 정도를 당초 예상치보다는 낮춰서 잡았는데요. 하지만 폴더블의 경우에는 기존의 패널보다는 2배 소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수혜가 클 것이고요. 새로운 이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의미에서는 XR 기기가 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XR 기기는
올해는 작년 기준의 90% 이상이 LCD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2020년 당시에 최초로 상용화가 됐을 때는 대부분 40% 50% 정도를 OLED 패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침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단가가 좀 더 낮은 LCD 패널로 대체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XR 기기라고 하면은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몰입감을 위해서는 OLED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따라서 애플이나 메타와 같은 이런 XR 기기 업체들은 OLED 채택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템으로 올레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XR 기기는 폴더블 폰과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디바이스가 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관련 밸류 체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OLED 산업에서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라든지 기업이 있다면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과거 OLED에 대규모 투자했던 시기와 이번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에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번에는 소재 업체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소재 업체들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향의 OLED 향으로 가장 많은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에 주목합니다. 결국 애플이 움직이고 애플의 최대 벤더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의 가장 큰 강점은 R&D 역량에 있습니다. 네. R&D에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해오면서 신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진행되는 이러한 OLED의 트렌드 개발에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의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OLED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탑픽은 덕산 네오룩스였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